여보세요? 너 지난번에 말한 타우슨 대학 전화 인터뷰 어떻게 됐어? 티칭 데몬스트레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티칭 스쿨이면 진짜 이게 찐으로 중요한 파트인데, 이거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제 얼마의 시간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그 클래스의 학생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 학생들이 몇 학년인지, 뭐, 사포모어인지, 주니어인지, 시니어들인지, 이런 정보들을 사전에 다 파악하고 있어야 효과적인 티칭 데몬스트레이션 준비할 수 있고요. 보통은 원래 있는 수업에 이제 게스트 렉처 형태로 들어가서 티칭 데모를 하기 때문에 원래 그 수업에서 어떤 토픽들을 뭐 다뤘는지 내가 지금 얘기할 내용들을 애들이 일단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사전 지식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만약에 그 친구들이 전혀 모르는 컨셉이나 이론들을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을 이제 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달을 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 학생들은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 것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쉽게 많은 예시를 들어서, 근데 그 예시들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컨셉이나 이론, 뭐 아니면 현상, 이런 거랑 연관성이 100%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그러니까 클래스 액티비티를 또 뭐 어떤 걸 넣을지, 그리고 뭐 어떤 비주얼을 쓸지, 그리고 어떤 동영상 자료들을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렇게 이용할 건지, 또 이제 동영상을 너무 많이 이렇게 쓰면 시간을 다 잡아먹으면 마치 내가 가르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처럼 또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이제 고려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하다못해 이제 어떤 농담을 칠지, 뭐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좀 준비를 해가는 것도 이게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약간 노잼이라 이런 건 진짜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주변에 좀 재밌는 분들, 예를 들면 광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집에 있는 또 다른 제 그 남편 교수님이신 그분이라든지 좀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들한테 사실 좀 아이디어를 받을 때도 있어요. 뭐 어때요? 뭐 제가 이 잡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런 아이디어도 막 국어를 해서라도, 그러니까 내 수업에서 최소한 한두 번의 웃음이 빵빵 터질 수 있는 그 포인트도 미리미리 그런 것도 다 플랜에 다 짜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다시 말하자면 이런 센스 오브 휴머는 그냥 뭐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조금 타고나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으시겠어요. 네, 아무튼 저는 그날 수업이 얼마나 내가 잘했는가, 기분이 좋은가는 얼마나 아이들이 웃었는가,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날 가르쳐야 되는 수업을 어떤 걸 가르쳐 주고, 그리고 뭘 커버해야 될지, 이런 컨셉들까지 좀 자세하게 알려줬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너무 자세하게 인스트럭션을 줘서 미안하다, 그러긴 했는데, 사실 좀, 오히려 그게 더 편하기도 했어요. 내가 뭘 가르쳐야 되나, 브로드하게 네가 가르치고 싶은 걸 가르쳐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이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요 챕터니까 네가 이 부분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비주얼도 좀 준비를 하고, 비디오도 사실 이걸 준비할 때 우리 홍김이랑 홍김의 가족들이 저 리허설을 도와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적절한 피드백을 주고,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직접 하듯이 하면서 그랬을 때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줬는데, 그게 정말 크게 도움이 됐었어요. 저는 제가 좀 신경을 쓴 부분이 크게 있다면 인터랙션이었어요. 사실 지금도 티칭 데몬스트레이션에 제가 들어갔을 때도 제일 많이 보는 부분이, 사실 가르치는 건 누구나 잘 가르치잖아요. 그 정도 오면. 근데 얼마나 학생들하고 잘 인터랙션하고 학생들을 잘 융화시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제 액티비티를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모바일 저널리즘이라고 기자들이 핸드폰으로 많이 리포팅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가르치는 거였는데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고 어떤 장소에서 스탠드업을 해야 좋은 건가 이런 부분도 커버한 적이 있는데 그걸 줌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그래서 우리 홍김도 좀 아이디어를 좀 줬었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백그라운드, 제 이제 줌 화면에 나오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몇 개를 준비해가지고, 자, 이런 데서, 자, 지금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집 앞에서 내가 리포트를 하는 건 이런 건 어때? 하고 바꿔주고, 백그라운드를. 아니면 교도소 앞에서 하는 건 어때? 이렇게 바꿔주고, 그랬더니 선생님들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팁은 내가 학생들하고만 인터랙션 하지 않고, 되게 근엄하게 앉아 계신 교수님들, 평가자들이잖아요. 그분들도 참여시켜요. 저 뒤에 앉아 있는 스티브, 저 학생, 어떻게 생각하냐, 이래가면서 복수하는 거죠. 약간 질문도. 아, 정말 아, 네, 센스 넘치시는 광김. 아, 진짜 부럽습니다. 네, 네. 저 아무튼 요런 액티비티도 준비하고 또 사실 말도 안 되는 액티비티를 준비한 척 하면서 내가 이것도 준비했지만 2시간 분량이라서 요거는 넘어가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되게 많이 좀 재밌고 훈훈한 분위기에서 티칭 데몬스트레이션 마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임용되고 나서 들었는데 다들 제 티칭 데몬스트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일단 학생들과 인터랙션이 굉장히 편하게 보이고요. 좀 노련한 요런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초반에 이렇게 한두 명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발표하는 학생들이 꼭 있거든요. 예, 그 학생들의 이름을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그 이름을 바로 외워서 이제 나중에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클래스 전체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어쩔 때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막이 쫙 이제 몰려오기 직전에 이제 그 친해진 학생들 이름을 탁 부르면서 또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렇게 탁탁 이렇게 끊기지 않게 이어나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이제 이번에 텍사스 주립 준비할 때 줌으로 하는데 딱 들어가니까 교수님들도 계시고 막 학생들도 있고 그때 이제 제가 뭐 날씨가 어떠냐 보통 날씨 얘기부터 시작하면서 거기 텍사스는 나는 뉴욕에서 와서 날씨가 이래 한데 텍사스는 지금 몇 도라면서 그럼 누구 이렇게 다행히 또 줌이 좋은 게 밑에 이름들이 나와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줌이 너무 좋았어요. 음. 그래서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름이 있으니까 뭐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니면 그 전에 내가 지금 이름이 이렇게 보이는데 너의 발음 이게 맞냐 이래가면서 이름을 먼저 물어보고 얘기도 하고 날씨 얘기도 하고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 이름 부르면서 인터랙션 하니까 그게 훨씬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사실 티칭 경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좀 불리한 게임이긴 해요. 그래도 이제 저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한 그 친구들은 커미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티칭 경력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CV 보면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티칭 경력이 없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이 친구 너무 잘한다. 생각보다 잘한다. 뭐 요런 이제 인상을 주면 '와 진짜 얘는 준비를 많이 해 왔구나.' 고렇게 또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이제 티칭 데몬스트레이션이든 리서치 발표든 진짜 잘 짜인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다른 뭐 전공도 지금 있지만 저희가 이제 아는 부분, 저희가 일하는 부분은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그 스토리를 잘 프레임을 짜서 전달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객들의 집중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스토리를 잘 짜서 보통 인트로덕션을 할 때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 끝나고 나서 내가 어떤 케이스들을 얘기하면서 그게 내 연구와 내 티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렇게 잘 풀어갔을 때 사람들이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을 잘 집어주면서도 중요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전달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한데 사실 요거는 좀 하루 이틀 준비한다고 아까 말했던 그 저희 센스 오브 휴머가 하루 이틀 준비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안 돼. 안 아니 되는 부분입니다.
센스 오브 휴먼을 하루 이틀 준비를 하나, 100년을 준비를 하나, 그거는 타고나지 않으면은 사실 뭐 안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준비라는 건 리서치 프레젠테이션이든 티칭 데몬스트레이션이든 슬라이드나 여러 가지 액티비티 이런 거 이제 어떻게 얘기할 건지 저는 절대적으로 스크립을 다 써서 그게 머릿속에 완전 숙지가 되어서 자다가 내가 야 이거 해봐 이렇게 하면 벌떡 일어나서 줄줄줄 나올 정도로 할 수 있게끔 아니, 그렇게 아니 도대체 누가 자는데 자꾸 그렇게 깨웁니까? 아, 좀, 아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연습 전에 준비 과정에도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시라고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전에도 이게 티칭 데몬스트레이션이나 리서치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 그 저희 홍김의 가족들이 이제 제 자녀분 그리고 이제 남편분 세 분이 쪼르륵 롤을 정해가지고 딸이 영어를 너무 네이티브니 영어를 좀 봐줬고요. 이모의 발음이 여기서 그리고 뭐 여기 액센트가 있고 여기 조금 요렇게 발음하면 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이게 홍김과 그 홍김의 남편분 교수님들은 전체적인 틀을 봐주셔가지고 뭐 비디오를 그냥 보여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비디오에 대한 커멘트가 좀 있어야 된다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놓쳤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되 준비하고 나서는 꼭 한번 리허설을 친한 동료들이 마치 진짜 교수들을 앉혀놓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꼭 리허설을 한번 해보면 그럼 훨씬 더 많이 좀 이렇게 잘 다듬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는 이 잡을 반드시 잡아야겠다. 나는 무조건 이 학교 간다. 이런 마음이시라면 그만큼 투자하는 시간도 비례해서 많아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건 아마 리서치 스쿨에 지원을 할 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학부 학생들이나 이제 대학원생들과 만나는 이게 미팅 자리가 따로 있을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는 아주 조교수 이렇게 초년생 시절이라 굉장히 어설펐던 게 확실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하는 질문에 좀 이렇게 수동적으로 답만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대화를 이끌어 갔어야 했구나 싶어요. 그래서 또 그러려면은 리서치에 관한 어느 정도 실력도 있고 제가 모든 걸 다 꿰차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 뭐 다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제 거의 뭐 애들 머리 꼭대기에도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때 당시엔 그걸 몰랐죠. 그래서 혹시라도 리서치 스쿨을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꼭 그 학생들, 특히 대학원생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을 수 있으니 그 학생들과 인터랙션을 어떻게 할 거니까 그게 뭐 리서치 데몬스트레이션은 아니에요. 근데 캐주얼 턱인데 아마 뭐 런치를 먹으면서 하는 뭐 그런 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대학원생들의 평가도 꽤 중요하게 작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네요. 잠깐 신소리를 하나 얹자면 애들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면 살을 먼저 빼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초반에 잠깐 얘기했지만 땡큐 이메일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게 작은 것 같은데 엄청 큰 효과거든요. 그래서 각 커미티들 그리고 아니면 그 학생들 중에서도 나한테 뭐 학생들하고 이메일 주소를 뭐 받았던 그 학생들이 있다면 이렇게 가볍지만, 나를 불러줘서 고맙고, 내가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고, 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돼서 너무 고맙다. 시간을 허락해줘서 너무 고마워하고, 땡큐 이메일을 저는 에어포트에서 바로 보냈는데, 뭐, 집에 돌아와서 하루 있다가 드래프트를 만들어서 보내는 것도, 근데 너무 늦지 않게, 그렇게 땡큐 이메일을 전체 서치 커미티들한테 보내주는 거, 그거 되게 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공항에서 저는 거의 다 이렇게 다 보내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고, 그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좀 액션을 취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나는 이 학교에 오고 싶다. 그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뭐 큰 일이 없는 한, 그 공항에서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보통 뭐 한 시간 정도는 있거든요. 아무리 짧아도. 그러니까 그때 이메일 보내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이렇게 만난 사람들, 기억나는 사람들, 이메일 주소 알 수 있는 사람들을 웬만하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명씩 보내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 단체 이메일은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좀 인디비주얼라이즈 된 메시지를 이렇게 조금 길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딱 그 사람과의 만나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것만 딱 얘기해서 땡큐 이메일 보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났는데, 그, 제가 서치 커뮤니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메일, 땡큐 이메일 받잖아요. 그러면 받았을 때 요거를 답을 하는 게 사실 조금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답을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답을 되게 긍정적으로 받을 때가 있고 그러면은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답을 바로 받으면 내가 좀 진짜 좋은 인상을 줘서 이렇게 탑 초이스가 됐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답을 못 받을 경우에는 내가 안 됐나? 이렇게 또 실망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 경험에서는 답을 하고 안 하고는 그 결과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교수들은 그런 거에 상관없이 다 그냥 바로바로 답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패컬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메일 답 자체를 그냥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희비가 왔다 갔다 하시진 않는 게 좋지 않나. 그냥 자기가 땡큐 이메일 보낸 것만으로 그냥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너무 이렇게 간절하게 답메일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잡 서치 과정의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힘든 여정인 그 온 캠퍼스 인터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 정리의 여왕 광김님께서 또 아름답게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럼 정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온캠 포인트. 줌이든 직접 가서 하는 온캠이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예, 밥 먹는 거, 그리고 다른 패컬티들과 농담하는 이 조그만 이 모든 것이 다 인터뷰의 일부이니 끝까지 긴장하되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 네, 이게 마무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신감 중요하고 긴장은 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긴장을 그 광김처럼 너무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타고난 거면은 괜찮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그 사람들에게 얘는 이 잡이 지금 시리어스하지 않나? 뭐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으니까 긴장도 하는 모습도 보여줘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감이 있는 모습 같이 이렇게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김 교수 둘의 시시콜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이 슬기로운 직장 잡기 마지막 편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